김도윤과 박수연은 3년째 연애 중인 커플입니다. 도윤은 32, 수연은 30살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죠. 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고 함께 보낸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창의적인 여성이었고 도윤은 안정적인 회사원으로 둘의 조합은 완벽해 보였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네. 도윤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 앞에 선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죠. 연보라색 원피스는 품이 있으면서도 젊은 감각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긴장되지 않아? 도윤이 물었어요.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연히 긴장되지. 하지만 도윤 씨,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고 했으니 잘 될 거예요. 도윤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수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내 어머니는 좀 엄격하시지만 마음은 따뜻해. 넌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처럼 윤정숙이 엄격한 사람이라면 과연 자신이 그런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예약해 둔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도윤의 어머니 윤정숙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8세의 윤정숙은 단정한 차림새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고 수연을 보는 눈빛은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박수연입니다. 도윤이 자랑스럽게 수연을 소개했어요. 윤정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많이 칭찬하더군요. 수연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곧이어 수연의 어머니 이경숙이 도착했어요. 56세의 이경숙은 수연을 닮은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윤정숙에게 인사를 하려다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윤정숙도 이경숙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도윤과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당신은 이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숙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이경숙 씨.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셨던 분이세요? 대답 대신 이경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어요. 이 결혼, 저는 반대합니다.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공장의 파트장이었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지. 윤정숙은 미간을 찌푸리며 반박했어요. 과장하시는군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져오시다니. 하지만 이경숙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바라보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내가 내 아버지와 이혼하고 너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그때 내가 일했던 공장에서 이 사람이 내 파트장이었어. 수연은 어머니가 힘들게 일했던 시절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늦게 귀가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혼자 저녁을 챙겨 먹던 날들이었죠. 신입이었던 나를 매일같이 괴롭혔어. 실수하면 모두의 앞에서 망신을 주고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 다른 직원들은 퇴근해도 나만 남겨두고 일을 시켰어. 이경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 그 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윤정숙은 냉정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이경숙 씨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지적한 적은 있었지만 괴롭힘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란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도윤은 어머니와 예비 장모님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요. 이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의 성격은 지금도 똑같을 거야. 내 딸이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어머니,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이경숙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경숙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 결혼에 동의할 수 없어. 수연아, 우리 집에 가자. 이경숙은 수연의 손을 잡아 끌었고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윤정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수연이 이경숙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경숙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난 너의 아버지처럼 독선적인 사람 밑에서 평생 고생했어. 그래서 이혼했고 너마저 그런 집안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이경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경숙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도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과 이경숙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도윤 씨와 새해 동안 사귀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시다니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경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해. 하지만 윤정숙이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모르잖아. 난 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2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경숙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을 너마저 겪게 할 수는 없어. 수연은 침묵 속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을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수연아, 어제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어머니에게 자세히 들었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 봐. 그래도 그건 옛날 일이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일이 우리 결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을까?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젯밤 어머니와 나눈 긴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경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죠. 도윤 씨, 당신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엄마는 그런 일은 직장에서 흔한 일이고 그걸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건 너무 심하다고 하셨어. 수연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거나 후회한다는 말씀은 없으셨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엄마는 그냥 옛날 직장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어. 직장에서야 원래 좀 힘들기 마련이라고. 도윤의 말투에서 어머니를 옹호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의 말에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그런 식의 괴롭힘이 직장에서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 수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세대가 다르잖아. 엄마 세대는 직장 문화가 지금과 달랐을 거야.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대 차이로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내 어머니는 그때 신입이었고 홀로 날 키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던 거야.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거잖아. 수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듯 했어요. 수연아, 내가 엄마 편을 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일이 우리 결혼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수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의 태도에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도윤 씨,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연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도윤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야? 설마 결혼을 고민하는 거야? 우리 둘 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 했어요.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경숙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윤 씨한테 전화 받았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경숙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던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과거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경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수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을 사랑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도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를 몇 번 무시했지만 결국은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커피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수연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많이 생각해봤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많이 생각했어. 도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도윤은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살짝 손을 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우리 어머니들 사이에 있었던 일은 불행한 과거야. 하지만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구름이 가득 낀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만으로 충분할까? 수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기도 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들도 화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게 사과하셨어? 아니면 최소한 당신에게라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국 그런 일이 없었던 거잖아. 수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셔. 그게 나를 정말 걱정스럽게 만들어.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아,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이야. 지금 우리 어머니는 20년 전과 다른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계시잖아. 수연이 반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당신 어머니와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겠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만약 나중에 내 어머니와 내가 부딪히면 넌 누구 편을 들 거야? 도윤은 여전히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틀린 건 아니야. 그냥 세대 차이일 뿐이야.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도윤 씨,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아,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봐. 바로 그 시간 때문에 더 확신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당신은 항상 어머니 우선이었어. 그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도윤은 절박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건 우리 인생의 문제야. 맞아.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수연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도윤 씨. 하지만 이게 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해. 수연은 카페를 나왔고
도윤은 그대로 앉아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별의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경숙이 조심스럽게 수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도윤 씨와 헤어졌어요. 이경숙은 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지금은 아파요. 하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건 알아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수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연은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도윤과 다시 대화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랜 친구 지연과 만나기로 했어요. 지연은 수연의 대학 동기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정말 결혼을 포기한 거야? 지연이 와인잔을 들며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3년이나 사귄 사이인데 정말 아깝다. 지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윤 씨가 널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지 않았을까? 수연은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일이기도 하잖아.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래도 시어머니와 당신 어머니의 과거 일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아? 지연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단순히 그 일 때문만은 아니야. 도윤이 그 상황에서 보인 태도가 더 중요했어. 그는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분명히 했거든.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 누구나 자기 부모 편을 들게 되잖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 도윤은 어머니의 행동을 세대 차이로 정당화했어. 그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신호였어.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수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묘하게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해.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 어떤 의미야? 지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어요. 도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항상 그의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는지 증명하려고 했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 물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 삶에 집중하려고 해. 디자인 회사를 창업하는 꿈이 있었잖아. 그 꿈을 위해 더 노력할 거야. 한편 도윤의 집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수연에게 가 있었어요. 그때 윤정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우울해 있니? 윤정숙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연 어머니에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윤정숙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내가 파트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일을 제대로 못하는 직원에게는 엄격했지. 하지만 그게 괴롭힘이었다면요?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윤정숙은 아들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내가 여자 하나 설득도 못하느냐? 그런 오래된 일을 들먹이며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게 내버려 두다니. 도윤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문득 수연의 결정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수연 어머니에게.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윤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끌고 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도윤은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연을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강한 성격 앞에서는 자신도 무력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도윤이 그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노트북을 펴고 자신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자신만의 디자인 회사를 창업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뜻밖에도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도윤 씨, 수연은 놀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디자인 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 항상 꿈꿔왔던 일이잖아. 잘 될 거야. 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많이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고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도윤 씨, 당신 어머니와는 이야기해봤어? 수연이 물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했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내가 너희 편을 든다고 화를 내셨어.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도윤이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살짝 손을 뺐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어머니와 내가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과연 내 편을 들 수 있을까?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사라졌어요. 보이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잖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난 이 결혼 못하겠어. 너랑은 잘 맞지만 너네 가족과는 절대 못 맞춰. 도윤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우리 사이에 아무 가능성도 없는 거야?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을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도윤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시댁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도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어요.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당신, 어머니의 성격은 바뀌지 않을 거고 당신도 결국은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괴로워할 거야.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널 잃는 거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도윤 씨.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최선이야. 도윤이 떠난 후 수연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컸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결혼이 완전히 취소되었다는 사실을요. 내가 여자 하나 설득도 못하냐? 윤정숙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도윤은 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의 문제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윤정숙은 아들의 반항적인 태도에 놀란 듯했어요.
내가 지금 나를 탓하는 거니?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수연의 결정이 옳았는지도 모른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디자인 회사 창업을 위한 준비에 몰두했어요. 그녀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은 사무실을 임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수연은 예비 사무실 공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채광이 좋은 공간이었어요.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공간을 밝게 비추고 있었죠. 여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수연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계약이 가능한가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계약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고요. 중개인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던 중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함께 식사하고 싶은데. 이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에서. 내가 음식 준비할게.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자. 이경숙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이경숙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이 말했어요. 이경숙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앉아서 기다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수연의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경숙은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사무실도 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기로 했죠. 이경숙은 뿌듯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다니 정말 기쁘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수연의 사업 계획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이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이경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수연아, 이경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도연 씨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니? 수연은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었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경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끔은 내가 내 행복을 방해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미래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서.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일을 알고 나서 오히려 저는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도윤 씨와 나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건 결혼 생활을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이경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수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약해졌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저에게도 도윤 씨에게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경숙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의 수연이라면 감정에 휘둘렸을 텐데 지금의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제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넌 정말 대단한 딸이야.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셨잖아요. 수연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한편 도윤의 생활도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그는 수연과 헤어진 후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윤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어요. 윤정숙은 처음에는 아들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점차 그의 성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윤이 수연을 떠나보낸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디자인 회사 그라이트 디자인은 작지만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감각과 열정으로 몇몇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확보했고 회사는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이제 2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며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죠. 수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그녀를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대표님, 홍보 기획안 검토해 주세요. 직원인 미나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곧 검토해 줄게. 정말 수고 많았어. 작업에 몰두하던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집에서 맛있는 거 해놨어. 이경숙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작업 마무리하고 갈게요. 8시쯤 괜찮으세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어요. 테이블에는 수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와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인가요? 수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의 성공을 축하하고 싶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건배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회사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웃었고 이경숙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머니, 나 요즘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이경숙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정말. 처음에는 도윤 씨와 헤어진 게 너무 아팠지만 이제는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느껴요. 수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일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경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정말 기뻐. 사실 가끔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생각했어. 어머니, 수연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결혼을 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진실을 말씀해 주셨을 뿐이에요.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경숙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결혼이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결혼은 삶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면 좋겠다. 이경숙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도 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을 충분히 즐기다 보면 언젠가 정말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 나 결혼 안 해도 이렇게 행복해요. 수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이경숙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한편 도윤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해외 부서로 발령을 받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윤정숙도 아들의 변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비록 이경숙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도윤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 각자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이별이 더 큰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수연은 자신의 회사를 성장시키며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나갔죠. 지금의 수연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사회적 틀에 자신을 맞추려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 하고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하루를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이 파토났지만 오히려 그녀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수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어요.